몸이 좋아진다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뭐냐면 내 몸 속에 효소를 넣었는데 그 효소가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몸 안에 쌓아놓던 여러분들 질병을 만들었던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내보내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내 몸 속에 얼마만큼 쌓아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병일도. 병은 망가진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36,000가지. 1년 전만 하더라도 26,000가지라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질병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질병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또 한편에서 뭐냐면 현대 사람들이 많은 대기 속에 오염, 먹는 것에 오염에 의해 가지고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생겨서 질병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일독이라고 하냐면 병은 만 가지, 엄청 많은 숫자가 있는데 결국 원인이 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서 한 가지의 독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석증이 걸렸는데 효소를 먹었을 뿐이라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석증이 걸린 원인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귀가 이렇게 맹맹하고 어지럽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석증도 하나의 뭐가 원인이 되냐면요. 혈액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석증이 돼요. 그래서 그 이석증에 의해 가지고 다시 어지럼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몸에 오염될 수 있도록 자꾸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독을 하다 보면 넣어주는 걸 안 하게 됐어요. 해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를 먹었냐면 내 입이 좋아하는 걸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입이 좋아하는 거 없지. 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이 좋아하는 걸 안 먹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즉 말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일을 하면서 내 몸에 쌓여있는 거를 반대로 내보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이석증도 우리 청신경 있잖아요. 청신경도 하나의 뭐로 연결되냐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혈관에 지금까지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거기도 혈액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혈액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이 청신경을 지나가려면 압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는 힘과 들어가려는 힘이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요. 이석증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석증을 완벽하게 치유를 못해요. 그런데 비우기를 하고 나서 이석증이 완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고 혈액을 맑게 하면서 뭐가 잘 되게끔 순환이 잘 되게끔 하면은 결국은 아까 혈압약도 지금까지 먹었는데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좀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냐면 혈압약을 먹는 거는 뭐냐면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일시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혈관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혈액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혈액 속에 찌꺼기가 있다 보면 우리 몸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 몸이 자연치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몸은 스스로 내 몸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혈액 속에 찌꺼기가 많으면 일단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혈관박으로 다 붙여요. 붙이고 어쨌든 혈액은 혈관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고혈압이 걸린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뇌경색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일반인들보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뇌경색을 더 많이 걸려요. 확률이 높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인위적으로 혈관에 뭐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암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혈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혈압이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약이거든요. 그러면 혈압만 떨어뜨리는데 되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혈액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혈관벽에다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이겠죠. 그럼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가 많으면 부드러울까요? 딱딱해질까요? 딱딱해요.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뇌경색이라는 것은 뇌까지 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혈관이 딱딱하게 됐으니까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그 원리를 완화시키고 우리가 해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그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를 어떻게 내보내는 일을 잘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는 건데, 이 해독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효소를 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해독을 얼마만큼 꾸준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9988234가 이거 많이 들었죠? 네. 자, 이 뜻을 맞추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99세. 99세까지 활발하게 이상을 살면 직접. 그런데 해독을 꾸준하게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죽을 사자가 아니라 살 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99세까지 병에 똥칠할 때가 안 살아. 그런데 해독을 잘하면요 똥칠하고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 몸이, 아까 누가 그랬다면서요, 효소가 다 쓰고 나면 죽는다. 맞아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 효소가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 암 환자도요 잘 드시면은 절대 죽지를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왜 돌아가시냐면요, 어떻게 해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다 구토하고, 구토를 한다는 것은 내 몸에서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암세포만 있을까요? 정상세포만 있을까요? 다 있지. 다 있어. 오, 이제 대답 되게 잘하시네. 보통 사람들은요, 암세포만 있어요, 정상세포만 있어요, 이러면 암 환자는 암세포만 있고, 정상인들 정상 아니에요. 정상인들이든 암 환자든 똑같이 정상세포와 암세포는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씩 매번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지금 안 걸려 죽겠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암이 걸릴 수 있는 뭐라냐면 예비군들이에요, 전부 다. 예비군들은 전쟁 나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요. 다 안 나갈 포민이 접니다. 여러분 안 하고, 심각하게, 나 암 환자인가? 맞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를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린 이유가 뭐냐면, 그 암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하루에 3,000개, 5,000개 생기고 다시 사멸하고, 이걸 누가 하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이 얼마만큼 깨끗하고 정상적인 혈액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혈액이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을 수밖에 암세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노령 인구들이 별로 없었죠. 여기도 보니까 참 젊은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서울 아산병원에 정의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요즘은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내과 많이 가셨죠? 내과. 그냥 우리 병원에 가면 내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 아산병원 정의연 교수 앞에 뭐를 붙였냐면요, 노년내과라 돼 있습니다. 이제 노년내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도 되면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1년 뒤만 되면, 앞으로 이제 24년도죠. 거기서 1년만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초고령화 시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인구 조사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출산하는 아이들은 없고, 중산층 30대, 40대는 이제 어떻게 조금밖에 없고, 그 다음 전부 다 뭐가 돼요? 고령화 인구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도 노년내과를 했는데, 여기서 발견해낸 사실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30대, 40대. 자, 나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분 계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20대예요. 20대시구나. 자, 30대, 40대가요, 우리 부모님 연령대보다 뭐가 되냐면요, 노년이 가속화되더라. 보세요. 30대, 40대는 젊어요, 안 젊어요? 젊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GS님 나이 때면은 부모님이 제가 볼 때는 50 아니면 60이죠. 그러면 50, 60대보다 실제 부모님 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지금 현재 30대, 40대가 노화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 암 인구수, 암이 걸리는 비율이 보니까요 25%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 암 환자들이 나이가 젊어지고 있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요 1990년대 이전이고 1990년대 이전의 50대, 60대보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2023년 12월 31일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한 해 다 갔으니까 24년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까 기대감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우리가 1999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밀레니엄 시대라 그래가지고 진짜 1999년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이 바뀔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맞죠? 휴거가 아니고 휴거가 됐으면 세상이 뒤집어 놨겠지, 그죠? 정말 밀레니엄 시대에서 저도 그 당시에 세상이 진짜 바뀌는 것보다 하고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어때요? 아무 일 없어.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과학이라든지 디지털 문명해가지고 그러면서 산업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면은 먹는 먹거리가 예전에 어떤 집에서 먹는 먹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공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공화돼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진짜 도장처럼 찍어내는 그런 음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의술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오히려 질병은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90년대 이전의 5, 60대보다 2000년대 이후의 5, 60대가 지금 현재 아마 저희들 또래가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나이를 아직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를.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화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화 속도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속도처럼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 속도를 보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인이 뭐 어디서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체 활동이 어떻게 되더라? 떨어지더라. 현대인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는 거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들이 왜 질병에 많이 걸리냐면 거의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요? 컴퓨터.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저는 움직이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일을 안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신체 활동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내 몸의 노폐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 몸속에 특히 뭐를 많이 안고 있냐면요. 내장 지방이라는 걸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복부에 있는 살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건 살이 아니에요. 살이면은 좋죠. 그죠? 살이면 좋은데 필요 없는 내장 지방들이 내 장기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은 결국 우리 몸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만성 염증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깨가 아팠다가 다음에는 무릎이 아팠다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통이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병원에서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초음파 찍어보고 어깨가 섞여있네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두드려주고 물리치료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낫던가요? 안 낫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가 아파. 그러면 두통이 생기면 병원에서는 뭘 해줘요? 진통제 주고 아니면 약국에 가서 뭐 개보린이나 타이레놀 이런 거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먹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두통이 생겨요. 그런데 원인을 여러분들이 치료 안 하고 증상만 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다 아니면 나는 두통이 만성적으로 있다 이 원인이 알고 보면요 변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변비에
왜 그러냐면 변비가 있다는 것은 내 몸속에 지금 뭐를 잔뜩 안고 있는 거예요. 독소. 쉽게 얘기해서 여기 화장실에 있어야 될 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장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대장 속에는 여러분들이 찌꺼기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유독가스들이 발생하기 시작해. 그럼 이 유독가스들이 혈관을 타고 어디까지? 온몸에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다가 내 가장 약한 부분에 그게 어떻게 딱 치게 되면 그게 만성염증화가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게 두통, 발열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약만 먹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해독을 했는데 치매가 완화가 되고 알츠하이머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혈관 청소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체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내 몸속에 독소를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많이 걸으시고 많이 여러분들 집에서도 식사하시거나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여러분들은 식사 딱 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TV를 봐요. TV를 보다가 그까지는 괜찮아. 설거지 좀 이따 해야지 하다가 단뜩 쌓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또 자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때요? TV 혼자 돌고 있어. 이래 되면 돼요 안 돼요? 일단 그게 그냥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들 몸속에 내장 지방이 1층, 2층, 3층 쌓이고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살이 좀 쪘네 이래 되잖아요. 살이 쪘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속에 지금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독소들이 계속적으로 내 몸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떨어지면서 현대인들이 노화가 어떻게 되더라? 가속화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초가공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들이요. 초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초가공식품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가공식품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해시킬게요. 자연식품이 있고 가공식품이 있고 초가공식품이 있어요. 자, 자연식품 뭐냐면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쌀, 맞죠? 벼 같은 거 이런 거는 자연의 식품이에요. 그럼 채소나 과일은 여러분들이 생으로 드실 수 있지만 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생으로 드실 수 있어서요. 잘 못 먹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공을 해요. 쉽게 해서 가공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쌀을 밀가루, 벼를 밀가루로 만들면 뭐가 돼요? 가공식품이 돼요. 가공식품이 되는데 여기 초가공식품이란 뭐냐면 막 방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 감미료라든지 그 다음 착색료라든지 막 얼룩달룩한 색깔 넣고 달달한 맛을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가 될까요? 빵, 과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초가공식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들이 너무 많이 먹고요. 식사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또 뭐예요? 카페 가면은 달달한 거 드시죠? 내가 단 것을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빨리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혈관을 갖다가 노화시키고 혈관을 파괴시킨다는 말은 세포, 여러분들이 백조개라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세포를 갖다가 매일같이 죽이는 일이에요. 그럼 세포를 매일같이 죽이면 나는 뭐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결국 나중에 치매나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가 걸릴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자, 그래도 나는 단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는 분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병을 만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바로 나한테 있어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해결을 누가 해주기를 생각해요? 약이 해주기를 바라고 의사가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이상구 박사님 잘 아시죠? 네. 이 박사님이 뭐랬냐면 자기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그 자격증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왜 행복했냐면 이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내가 다 치료해 줄 수 있겠네. 완벽하게.
그런데 막상 의사 생활을 해보니까 맥이 없더래. 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 응. 자기는 너무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막상 내가 의사를 해보니까 이 기대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자기는 그 환자들이 왔을 때 증상만 치료할 수 있더라. 증상만. 그러니까 그 질병이 완전히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요. 안 낫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는 내 몸에서 지금 나타나는 증상, 머리가 아프고 통증이 있고 열이 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떻게 하냐면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항상 덮으려는 기질과 내보내려는 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해독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아팠던 부분, 앞으로 아플 부분, 지금 현재 아픈 부분이 막 더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아픈 부분을 약으로 그냥 감췄어요.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 증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덮고 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막 나타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해독을 하다 보면 효소가 들어가서 일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말 아시죠? 근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본부를 갖다가 우리가 막 뜯어 고쳐요. 뜯어 고치면 리모델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지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벽에 혈관벽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지금까지 쌓여만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막 쓸어내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왜 통증이 있고 열이 나고 오히려 더 그러느냐? 보세요. 우리 몸에는 염증이라는 개념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몸은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이게 과하면은 나쁜 거고 또 너무 없어도 나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혈압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혈압이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고혈압이 되니까 안 좋잖아요. 그 약을 먹잖아요. 저혈압은 안 좋아. 안 좋아. 혈압이 너무 낮아서 심장까지 뭐를 못해? 펌프질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혈압은 어떻게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 어지러워.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혈액이 우리 세포에다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좋다 나쁘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염증은 우리 몸이 좋아요. 왜 좋냐? 만약에 염증을 여러분들이 완화를 보시, 염증은 우리 몸에 뭔가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 이상현상이 생겼네? 뭔가가 지금 내 몸에 침입했네?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방어작용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발열도 나고 통증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일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줘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 뭔가가 침입한다는 거를 보여주잖아. 들어오게 하잖아. 왜? 과식을 하죠. 야식을 하죠. 초가고식을 먹죠. 스트레스 받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몸에서 정상적으로 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주인이 내 몸에 스트레스를 넣어주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몸에 뭐로 생각하냐면 독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과식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을수록 내 몸에서 또 뭐가 많이 생기냐면 대사 부산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산물들이 가서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찌꺼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것도 뭐가 될까요? 독소가 되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는 혈액세포, 면역세포들이 내 몸에 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네?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 면역세포들이 일을 계속하겠죠. 그래서 생기는 게 앞에 뭐가 붙어요?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내 몸속에 2달, 3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증상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만성 염증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몸을 계속적으로 세포를 어떻게 하고 있다?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성으로 생기는 거 있죠? 쉽게 해서 급성으로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근데 다 살아있잖아 지금. 맞죠? 원래 우리 강남은 반응이 원래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열광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몰입한다고
대답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몰입했어요. 몰입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제가 예전에 충청도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탁 하는데 우리 저 대전에서 제가 처음 옛날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강의를 좀 잘못하고 있나 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저 칠판을 쥐고 있는데 맞아요 이러면서 제가 꼭 지금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충청도 사람들 굉장히 빨라요. 충청도 사람들 보고 늦다 그러면요 굉장히 화냅니다.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요 굉장히 우리 몸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열 났죠? 네. 근데 이제 막 약 먹었고 열을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죠.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고열이 나서 이거 여러분 방치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뇌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는 약을 일시적으로 먹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돼요? 귀찮으니까. 근데 진짜 그거 있잖아요. 습관화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 알, 세. 약은 내성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를 먹었더니 두 알 먹어야 되고 두 알 먹을 때 세 알 먹어야 되고 그 약은 또 다른 뭐를 만들어내요? 독성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겁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상처가 딱 나보세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상처 나고 나면 거기에 뭐가 달라드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효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효소를 데리고 와서 빨리 어떻게 균을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죠. 죽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면 뭐가 생겨요? 고름 같은 게 생기죠.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열이 나요, 안 나요? 열 나죠. 그리고 발열 현상, 빨갛게 홍반 현상이 나타나요,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면역 반응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났는데도 상처가 재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상처 회복도 되지 않고 세포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속에서 뭐냐면요 만성 염증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해독을 하다 보면 칼로리를 조절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해독을 안 했을 때는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드시는 게요 하루 1800에서 2000이에요. 근데 저희들 S바디 해독을 했죠. 이거는 해독을 할 수 있는 영양소만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으니까 그 드신 거를 갖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용을 하는데 칼로리가 완전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생기가 있어지는 이유가 그동안 여러분들은 먹었던 걸 전부 다 내 몸에 영양소로 전환시킨 게 아니라 뭐로 전환시켰어요? 독소로 만들어 있어요. 실컷 돈 주고 먹고 여러분 몸에 뭐를 만들었다? 독소를 만들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감미당입니다. 감미당은 인공적으로 단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단 거 많아요. 특히 우리가 과일 자체에 당도가 있어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뭐였냐면 방울토마토가 좀 이렇게 그죠? 방울토마토가 약간 단맛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단 게 좋다고 그래갖고 스테비아 넣고 그다음 아스파탐 넣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울토마토에만 있거든요. 이 인공적으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이 감미당은요 발암물질이라고 인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제로콜라 살 안 찐다 해가지고 제로콜라 드시잖아요.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가 오히려 더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아스파탐이 어디 들어있는지 아세요? 막걸리에 들어있어요. 막걸리가 여러분들 중독성이 있어 없어요? 나는 막걸리는 쌀막걸리니까 괜찮아 하고 드시는데 잘 보세요. 라벨을 보면 아스파탐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독성을 만들어요. 이런 감미당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내 혈액안을 어떻게 만든다? 혈관을 노화시키고 내 혈액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끈적끈적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 혈관은 내가 먹었던 탄수화물 그 포도당을 여러분들 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탄수화물을 먹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가공되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먹냐면 너무 막 빨리 먹어. 이렇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몸속에 지방으로 축적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노화가 되는 속도가 왜 빨라지는 걸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서 왜 해독을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몸속에서 뭐를 문제시키냐면요.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때 질병은 결국 뭐의 오염이라고 그랬지 아까 제가? 혈액의 오염이에요. 혈액. 여러분들이 혈액이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따라서요 달라집니다. 건강이 속도가. 그래서 첫 번째 혈액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혈액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탁한 혈액으로 만들어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그 다음에 당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의 오염이에요? 혈액의 오염이에요. 혈액의 오염은 결국 혈관의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탁한 혈액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혈액 속에 영양 성분이 있어가지고 잘 공급해줘야 돼. 여러분 몸속에. 자, 아까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빠졌는데 머리카락이 났다 안 났다? 맞다. 그리고 예전에는 왜 안 났고 왜 지금은 날까요? 효소를 먹었기 때문에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뭘까요? 맞아. 자, 일단 어쨌든 어떤 암이든 간에 암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혈액의 오염입니다. 혈액의 오염이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오염됐을 때는 우리 요 두피를 잘 보세요. 두피도 우리 인체로 봤을 때는 피부일까요? 피부가 아닐까요? 피부예요. 그러면 피부는 여러분들이 머리 두피는 샴푸 때문에 좋아진다? 아니죠. 얼굴은 화장품을 잘 발라서 좋아진다? 성형을 하면 이뻐져요? 네. 예, 누가 예 했어요? 성형하면요, 성형을 하면 3초 미인. 3초 미인이요. 3초 미인은요, 딱 보면 예뻐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성형을 하더라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인조인간. 맞아. 인조인간, AI인간. 근데 지금 옆에 분 좀 쳐다보세요. 성형한 사람들인가 아닌가?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교육 끝나고 나니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코 어느 그 성형에서 했는가. 저 코 수술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를 10년 전에 본 사람하고 10년 후에 본 사람하고 진짜 저가 달라졌나 봐요. 제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몸이 좋아지니까 피부도 달라지고 머릿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 암 환자가 예전에는 머리가 빠지고 탈모가 일어나는 건요. 특히 항암 치료할 때 탈모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여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세포는 누구로부터 여러분들이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100조 개의 어마어마한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장기를 대고 기관도 만들고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이 누구로부터? 혈액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영양소를 받아 먹어야 돼. 맞죠? 그런데 맨날 우리 주인이 피자 먹고 막 햄버거 먹고 달달한 거 먹고 막 치킨 먹고 막 튀김없이 먹고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여기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정말 내 몸에서 일꾼들을 넣어줘. 막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넣어주고 항산화제 넣어주고 효소 넣어주고 식이섬유 넣어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혈액은 딱 두 가지 일합니다. 뭐냐면 영양소를 내 세포에다 넣어주고 산소를 공급해줘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노폐물을 어떻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를 또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걸 잘해.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몸에 질병이 생기고 내 몸이 아프다는 거는 들어갈 게 안 들어가고 나올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폐물이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가득 있고 실제로 영양소라든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해독을 했는데 살이 찐다는 건 뭐냐면 영양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소화기관이라든지 신경계가 이제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만 먹었는데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조금 안 먹더라고 내가. 자기 기준에서 조금 먹지 진짜 보면요 많이 먹어요. 근데 자기는 진짜 나는 물만 먹는데 살찐다고 그래. 자기는 밥만 안 먹으면 안 먹는 걸로 생각해. 그런데 밥은 안 먹어. 진짜 보니까 밥은 요만큼 먹어요. 밥은 요만큼 먹었는데 먹는 횟수가 남들보다 많아. 아침 먹고 조금 지나다 보면 식탁에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먹고 과자 있으면 과자 먹고 또 커피 먹고 나중에 또 자잘한 거 먹고 그러고 밥보다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살이 쪄요 안 쪄요? 쪄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혈액의 공급이 안 되면요. 그래서 이 찌꺼기들이 많이 혈관에 있잖아요. 혈액이 그래서 찐득찐득하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는 탁한 혈액 안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요. 혈전 덩어리들 있잖아요. 플라그. 우리 여러분들이 혈액 안에도 플라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치석 생기는 거 아시죠? 네. 치석이 그걸 플라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치아에 딱 붙어갖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치과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스케일. 스케일링으로 뜯어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내 혈관벽에 딱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혈관 플라그예요. 이 플라그들이 쫙 있어 혈관에. 그러니까 혈관에 자꾸 플라그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 치아도 염증이 생기잖아요. 혈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되고 동맥경화를 다시 어떻게 심뇌혈관계를 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뇌혈관계에 개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치매 원인이 되고 그리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많이 걸린 사람은요 암에 걸리는 또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은 우리 약 먹으면 되고 암에 걸리면 이제 오늘부터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내가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 있잖아요. 이거는 암하고 똑같은 동급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떤 질병으로 많이 죽나하고 통계가 나왔는데 암으로 죽는 숫자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그냥 생활습관병 있잖아요. 이거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치매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암은 무서워하면서 내가 지금 고혈압 약 먹고 있고 당뇨약 드시고 있고 고지혈이 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요. 그 대사증후군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이나 암은 똑같이 자연치유가 가능하더라. 암은 여러분들이 못 고칠 것 같죠?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 그런데 암 환자들이 자연 치유를 해서 지금 완화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해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본인 선택이에요. 그죠? 본인 선택에서 나는 항암 치료하다가 아까 제가 들은 게 뭐냐면 12번을 해야 되는데 왜 6번만 하고 의사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정상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암세포는 암이 걸렸다는 것은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머리가 나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혈액에 탁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마른 땅에 척박한 땅 있잖아요. 진짜 옥토가 아닌 그런 땅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이 모근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뭐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이 이식모, 자기 머리를 일찍 해서 심은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200, 300을 주고 진짜 피 철철 흘러가면서 이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라나야 되잖아. 안 자라나요. 근데 오히려 해독을 하고 나면 탈모됐던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 있어.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 피부가 뭐 하고 있다? 재생이 하고 있고 그 모근에 뭐 영양 공급이 되면서 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독을 하고 나면 머릿결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들이 머릿결이 굵어지고요. 머리가 탈모됐던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나오고 머리에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염색도 하고 뭐 파마도 하고 이래갖고 머리카락이 좀 윤기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 머리가 어느 순간에 퍼석퍼석해지고 윤기가 사라졌다는 건요. 제일 먼저 호흡기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호흡해나 이런 기관들이 떨어지잖아요.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져요. 자, 그래서 이 탁한 혈액은 여러분들이 노화 속도를요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늙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화가 안 될 거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 자료에 보면요 노안이 있고 동안이 있어요. 자, 노안은 뭐고 동안은 뭔지 아시죠?
옆에 분 쳐다보면서 노안인가 동안인가 얘기를 해주세요. 동안이에요. 왜냐면 저는 나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동안이다 노안이다 막 요즘은 나이를 잘 모르잖아요. 동안이에요. 자, 나는 노안이다 소리 들으면 손 들어보세요. 30대요. 없어요? 나는 동안이다 소리 들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겠죠? 아, 이 가운데는 뭐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노안인 사람과 동안인 사람이 7.3에서 7.8배 차이가 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수면 기간이에요. 노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동안이라고 얘기 듣는 사람보다 수면 기간이 7년에서 8년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동안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8년을 남들보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오래 산대도 안 좋고 산대도 안 좋고 뭐 좋아요. 역시 강남은 되게 정전합니다. 저는 경상도에 와서 되게 시끄럽죠? 네. 안 시끄러우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시끄러우면 얘기하세요. 손 드세요. 아시겠죠? 자, 탁한 혈액은 여러분들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면 세포 재생이 잘 안 돼요. 세포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를 많이 일으킬까요? 내 몸에 질병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혈행이 잘 안 돼요. 혈행이 안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동냉증, 손발이 찬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특히 하지정맥류 있는 사람 있죠? 이 하지정맥류도 보면 정맥혈이, 그래서 하지정맥이잖아요. 우리 보통 혈이 동맥에서 많이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맥 쪽에, 특히 그리고 치질, 엉덩이 있잖아요, 치질. 그래서 찬 바닥에 잘 앉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데모, 혹시 데모란 뜻을 아세요? 네. 우리 지혜선님 아세요? 잘 모르죠? 막 이렇게 하고. 그때는 옛날에 데모하면 저 땅바닥에 앉았고 막 하잖아요. 지금도 강화문 씨 이런 거 하면 땅바닥에 앉아 안 앉아요? 혹시 여러분 할 일이 있으면 방송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찬데 앉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치질도 하나의 혈액순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환이 안 돼서 혈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정맥이라든지 이 뭐 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정맥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혈액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해주면 되는데 뭐 전부 다 수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해독하고 나면 하지정맥도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이 왜 무섭냐면요. 밑에 종아리에서 올라온 혈액이 심장에서 다시 어떻게 돼?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혈액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썩어요. 거기서 괴사가 일어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혈행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몸 전체에 뭐가 되지 않는다? 순환이 순환이 안 된다. 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조혈 현상이 떨어져요. 조혈이라는 것은 혈액은 다시 어떻게 돼?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 체험 사례랑 참 잘해주셨어요. 혈액이 다시 형성이 되고, 그죠? 혈액이 형성되니까 깨끗한 피가 다시 만들어져요. 우리 몸은.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뭐를 하라 그래요? 혼혈을 하라 그래요. 만약 혼혈했는데 혈액이 재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혼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혈액은 다시 어떻게 12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혈 현상이 잘 된다는 것은 정말로 떨어지면은 뭐가 떨어지냐면요. 혈액 면역이 떨어져요. 혈액 면역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질병이 일으킨 게 혈액 오염인데 해독을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혈액을 뭐 하는 거다? 정화시키는 거다. 혈액을 정화시키면 자, 혈액을 정화시키면 내 몸에서 뭐가 증상이 되냐면요. 내 몸은 항상 항상성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냐면 내 몸에서 일정하게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되고 당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의 원인을 제공해 주잖아요. 먹는 거가 됐든 환경이 됐든 스트레스가 됐든 과로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요. 독소가 되는 거예요. 이 독소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어딘가에 여러 세포 구석구석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체온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내 몸에 있는 산소 양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저산소, 그 다음에 저체온, 그 다음에 고혈당, 이게요 여러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굉장히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 현대인들이 자꾸만 찬 음식을 먹고 내 몸에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저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산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폐호흡이 잘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못하다 보니까 저산소 현상이 생기면은 내 몸에서 영양 공급을 못 해줍니다.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대사라는 게 이루어져요. 대사를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눈도 깜빡할 수 있는 거고, 손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내 몸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신경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일을 하게끔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율신경이 무너진 사람들,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신경계나 호르몬 계통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깨지는 원인이 뭘까요? 바로 내 몸에 뭐가 많으면 독소가 많으면, 그러면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감정에 이게 다스림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때리고 아무한테나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율신경계통이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 성질은 막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질 냈다가도 성질이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요? 아, 여러분들 올라가면 절대 안 가라앉는가?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자율신경이 어떻게 돼서 다 뭉개야 됐죠. 성격이 막 이게 성질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돼요? 좀 다운시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요, 결국은 뭐냐면 내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세요. 먹는 먹거리를 보면 알아요. 먹는 먹거리,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소는요, 먹는 거, 외부적인 공기, 그 다음에 환경 독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효소를 먹으면서도 야, 이거 먹는다고 약을 먹어도 내가 안 되는데 이 에스파티 먹는다고 되겠나 하면서 드신 분 있잖아요. 진짜 내 몸에 해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아 정말 이 먹거리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내 몸에 일꾼을 지금 넣어주니까 여러분들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일꾼이 한 명 있는 사람하고 일꾼이 10명 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세포가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고 내 몸 안에 있던 효소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거기다 효소를 넣어주니까 예전에는 몸이 앉아서 굉장히 골골거렸던 사람들이 다시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막 머리카락도 나고 옆에 나가니까 성형했냐 그러고, 그럼 어때요? 기분 좋죠? 이것들이 누가 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일을 효소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넣는다 하더라도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선해독 후보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해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독소부터 좀 빼라. 내가 어디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갖고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몸속에 있는 저희들 S바디 원리는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해주냐면 이게요, 배출 배설입니다. 배출 배설. 얼마만큼 내 몸속에 들어있는 거를 빼내느냐. 자, 뭐를 빼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먹은 거는 전부 다 뭐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오, 맞아. 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이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틀 한 번씩, 3일 한 번씩, 일주일 한 번씩. 제가 알츠하이머 되신 분들을 몇 분 이렇게 케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원인을 딱 들어가 보니까요, 거의가 다 만성병비가 있는 거예요. 거의 한 5일에서 일주일 돼야지만이 뭘 하실까요? 변을. 이게 그냥 본인은 나는 그냥 이렇게 5일 만에 아니면 한 일주일 만에 변을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의 변을 일주일 동안 내 대장 속에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때? 좋죠? 그래서 변을 여러분들 못 보는 분 보면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가스도 막 차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깨도 아프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변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는 기체잖아요. 기체는 어때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산소,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변에서 형성되는 유독가스들은 여러분들 혈관을 타고 온 전신을 다 됩니다. 그래서 뇌로 가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파킨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변이라는 것은 장독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에서 뭐냐면요, 소장과 대장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이 어디로 가요? 소장에 갑니다. 내가 먹었던 피자를 먹었던 돼지고기를 먹었던 뭐를 먹었던 소장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서 입으로 가서 맞죠? 위를 통과해서 소장으로 가야 돼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분해돼. 그런데 우리가 왜 음식을 먹으면 자꾸 잘 씹어주라는 이유가요, 입에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누가 일을 하냐면 효소가 일을 해요. 효소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효소가 일을 해서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치아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음식을 넣으면 탄수화물을 특히 딱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입에서부터 침이 나와서 효소가 막 일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효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안 나오게끔 만들어요. 왜? 그냥 다 넘겨버리죠. 넘기죠. 그러면 어디가 불편할까요? 소장이 힘들어요. 소장에서 또 뭐를 해야 돼? 일을 막 해야 돼. 그래서 잘 씹지 않는 사람들이 왜 소화가 안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왜 소화력이 떨어지냐면 바로 효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아가 잇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잘 안 씹어서, 그죠? 그리고 뭐가 또 부족해요?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니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소화 안 돼가지고 맨날 가스명수 먹고 콜라 먹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안 씹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특히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얼굴 골격을 만듭니다. 예전에 우리 나이 또래는 얼굴 V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V라인은 몰라요? 별로 없었어. 얼굴형이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다 이래요. 물론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근육을 없애는 것도 있어요.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갖다가 아예 마비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비를 시키는 이 보톡스는요, 통조림에서 나온 독소를 가지고 보톨리눔 균 있죠. 이걸 갖다가 응용을 한 게 보톡스예요. 그래서 보톡스를 많이 맞는 사람들이요, 10년, 20년 뒤에 의사도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맞은 사람 있으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승모근 있죠. 승모근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어깨 한번 만져보세요. 이 승모근이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 근육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얼마만큼 미를 생각하냐면요, 이 승모근이 올라와서 근육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여기다 뭐를 맞아요? 보톡스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근육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삼겹살 드실 때 오돌뼈 씹어요, 안 씹어요? 씹어요. 뭐로 씹을 것 같아요? 치아로. 치아로 씹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근육으로, 이 턱 근육 있죠? 그걸로 씹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보톡스 맞아보세요. 치아가 튼튼한 사람도 오돌뼈 못 씹어요. 근육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뭐냐면 이 소장에서 얼마만큼 뭐를 잘해주냐면요, 분해, 흡수를 잘 시켜줘야 돼요. 여기에서 분해 흡수를 못 시키면 전부 다 우리 몸속에 뭐로 남는다? 독소로 남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소장이 일을 잘하고 대장에서 찌꺼기를 내보내에 따라서 장독이 여러분들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제품에 보면은 매일 만나, 오늘 받으신 거 있죠? 네. 매일 만나, 아마 나중에 뭐 선물 주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매일 만나라고 이게 뭐 말 그대로 매일 만나세요. 네. 누구랑 매일 만나냐면 변하고 매일 만나시는 거예요. 변하고 매일 만나시는데 이 변을 여러분들이 잘 싸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변을 두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같이 변 봐요. 맞아. 그런 분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변을 보는데 변이 어떻게 하냐, 묽은 변을 계속 봐. 묽은 변을 본다는 것은 내 몸속에 지금 뭐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변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변 색깔에 따라서도 내 건강을 척도할 수 있어요. 내가 변을 넣는데 맨날 변기에 들어붙어가지고 물을 내려도 잘 안 내려간다, 이런 분은 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장벽에 뭐가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아스팔트 깔면 콜타르 있죠? 이런 것처럼 달라붙는 사람 있어요. 그럼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장독 다음에 변 다음에 뭐를 또 빼내야 돼? 여기 몸에서 빼낼 거 빼내야 돼. 뭐 빼내야 돼? 소변. 맞죠? 소변도 이런 데 빼내야 돼요. 우리가 이 소변을 보내는 데는 어디예요? 뭐예요? 신장이죠. 신장. 그죠? 신장의 기능들이 현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신장 이식이라든지 신장 투석센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이라든지 신장 투석은 서양병이라 해야 되나? 서구에서 들어온 환경, 생활 습관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우리 노폐물이라든지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빼내야 되는데 그걸 못 빼내고 있으니까 물도 고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몸속에 소변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요? 썩으면서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부종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빼낼 신장을 관장하는 게 저희들이 클린트가 있죠. 그래서 소변을 잘 넣어야 되는데 소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몸에 나트륨 함량이 신장을 망가뜨릴 요인도 있어요. 당이 많을 때.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트륨이 많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나트륨이 많나졌나 무조건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 1.5리터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소변 색깔을 보면 압니다. 물론 우리가 소변을 보면 비타민C라든지 단 거 먹고 나면 소변 색이 어때요? 노랗죠. 그런데 유독 내가 소변을 넣는데 소변 색깔이 갈색이 나온다. 이 색깔 있죠? 이런 색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색깔은 혈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피가 딱 아닌 이상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내 어느 장기 쪽에 염증이 있어서 혈뇨가 나올 때는 색깔이 진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내가 소변을 넣는데 뭐 비타민 이런 것도 안 먹었는데 유독 소변 색깔이 좀 노랗다. 이거는 지금 내 몸속에 뭐가 부족하다?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소변을 넣는데 너무 맑다. 깨끗하다. 그럼 내 몸속에 수분이 어떻게 됐다?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만나미소, 소금, 미네랄 있는 걸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 몸속에 지금 신장의 기능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내 몸에 지금 나트륨 함량이라든지 내 지금 신장에서 소변을 잘 노폐물을 걸러내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신장이 건강해야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어떻게 돼요? 잘 걸러서 우리 몸속에 다시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뭐예요? 신장 투석하는 이유가 뭔데요? 혈액을 인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걸러내요. 그래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요. 치매가 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5년 이상 신장 투석을 하는 분들은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 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독기관이 바로 신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뭐를 잘 빼내야 될까요? 땀. 땀이죠. 땀은 어디를 통해서 나가요? 피부. 이 피부에서 땀이 나갈 때는요. 수용성 독소, 지용성 독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에 독소가 많으면 다한증이라는 게 있어요. 다한증이 뭐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겨드랑이고 있고 냄새도 나고 액취도 그자 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더군다나 손바닥, 발바닥에도 나오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림프 쪽에 순환이 안 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많은 사람 림프가 다 막게 림프는 뭐냐면 우리 몸에 쉽게 해서 노폐물 하수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게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림프 마사지도 그냥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샤워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냐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귀 뒤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귀 뒤에 밑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데 있죠. 이걸 그냥 잘 쓰다듬으세요. 가볍게. 내 얼굴은 유리알이 돼. 근데 막 때밀이 가가지고 목욕탕 가서 빡빡 미시 마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지금 혹시 겨드랑이를 만졌을 때 여기가 불룩하게 나오신 분 있어요? 골이 있으신 분 좋아요. 안 맞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애가 있죠. 이런 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무릎 뒤에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에스바디 드시면서 노폐물이 이제 우리가 내보내려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림프 마사지 해주시면 훨씬 빨리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금 앉아 계실 때도 앉아 계시지 말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있죠. 이걸 해주시면은 잠도 안 오고 뭐가 돼요? 지금 순환을 시켜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돼도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뭘까요? 다 목은 또 막히고 림프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해독을 하고 나면 이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저도 예전에는 해독하기 전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근데 땀이 어디만 많이 났냐면요. 겨드랑이 이런 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땀을 흘리면 또 어디 많이 흘려요? 여기. 그래가지고 교육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독을 하고 나니까 아까 뭐가 균형이 잡힌다 했죠? 항상성, 혈압, 당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선해독, 그 다음에 뭐냐면요, 후보완이에요. 후보완은 뭐냐면 우리가 해독을 한 데서 무조건 내보내는 게 중요하댔잖아요. 배설 배출하고 나면은 후보완이 뭐냐면 내 몸에서 들어가야 될 거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항산화제나 식이섬유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 몸을 뭐 하냐면요, 기능들을 더 잘하게끔 도와주는 해독 기능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선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산삼을 먹어, 인삼을 먹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다시 또 뭐가 되냐면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몸이 안 좋은데 한약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약이 독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그건 뭐냐면 뭐가 안 된 상태에서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내 기능이 특히 한약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요 간 기능이 많이 무너집니다. 간에서 뭐를 하기 때문에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간은 특히 수용성과 지용성 해독을 2번을 해주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후보완을 하는 게 뭐냐면 내 몸에서 빼내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내 몸에 균형된 영양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요. 해독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독을 어떤 사람들은 비우기 할 땐 참 잘해요. 맞죠? 저는 해독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비우기 할 땐 누구나 잘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우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비우기가 있고 채우기가 있고 지키기가 있는데 뭐냐면 비우기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쌓아왔던 내 몸에 있는 노폐물, 독소들을 뭐하라? 빼내라. 근데 우리가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어요. 많은 분들은 이걸 굶는다고 생각하는데 굶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몸에 독소를 넣어줬던 음식에서 뭐를 해주라고요? 내 몸에서 독소를 빼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에스바디예요. 에스바디가 뭐다? 효소예요. 효소는 뭐냐면요, 우리 생명부터 사망까지 모두 관장하는 게 뭐냐면요, 효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궁이라든지 나팔관이라든지 이런데 기형이라든지 문제가 있어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공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걸 보면 비만인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죠? 비만인 사람들이 해독을 하고 나니까 임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효소가 그만큼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명을 만드는 건요, 효소가 그 일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효소가 세포를 재생을 시켜주고, 재생 뭐냐, 세포는 계속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분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잖아요. 하나의 세포와 하나의 세포가 만나서 이게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배, 8배, 16배 분열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분열이 되는 게 누가 해주냐면 바로 효소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 새 효소 자체도 어떻게 하냐면요,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그렇게 못하던 사람들이 해독하고 나서 임신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생명을 간장하는 게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생명의 불꽃이다. 불꽃이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효소는 또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항염 항균 작용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지금까지 해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안 했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도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효소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요, 아무리 그 효소를 붙잡고 싶고도 효소는 저절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줄어듭니다. 여기 콜라겐이 20대부터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20대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우리 젊은 지혜스님이 지금 나이가 젊어도 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우리보다 노화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더 빠르다. 그런데 해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겠죠. 내 먹는 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해독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효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금 통장에서 많이 뺐었어. 그동안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어떻게 주자는 거예요? 채워주고. 효소로 채우니까 여기 몸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세포 재생이 되고 혈액이 정화되는 원리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효소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요. 그러면 해독을 하면 내가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체질이 바뀌어요. 자, 어떤 체질로 바뀌냐면요. 아직도 나는 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단 게 좋아요. 피자가 좋아요. 햄버거 좋아요.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채소는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S바디를 처음에 왔을 때 저희들이 먹여보면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구토를 한다든지 냄새가 안 좋아요. 화장실 바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몸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산성화돼 있지. 산성화돼 있다는 것은 내 세포를 매일같이 녹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산성화되어 있는 체질을 뭐로 바꿔버려요? 약 알칼리로 바꿔버리면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내가 예전에 못 먹었던 음식을 먹게 되고요. 내가 싫어했던 걸 먹게 되고 그동안 채소라든지 과일을 잘 안 먹잖아요. 요즘 아이들 채소 과일 먹어요? 안 먹어요? 애들 전부 다 인스턴트 먹잖아요. 콜라 먹죠. 이러잖아요. 탄산음료 먹으니까 뭐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20대 30대 되니까 우리보다 노화가 어떻게 돼요? 빨리 일어나고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 알칼리로 되면서 내가 못 먹었던 내가 어떤 특정한 음식에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야 했나요? 적게 먹어야 했나요? 한 분밖에 없어요. 적게 먹어야 했나는 사람. 여러분들 어쨌든 먹어야 힘이 난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감기가 들었을 때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먹잖아요, 여러분. 맞죠? 감기 들었으니까 아프니까 먹고 힘내야지 하고 막 먹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동물들도요. 아프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먹어. 그러니까 더 아프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감기가 들고 이러면 입맛이 떨어지죠. 입맛이 떨어진 거 뭐냐면 내가 먹어주면 내 몸에서 효소가 뭐부터 하냐면요. 이거 소화시키느라고 지금 내가 감기가 들어가고 아픈데 이 일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시죠? 소화시키느라고 내가 지금 아픈 부분 통증이 있고 열이 나고 이러는데 이걸 지금 대사 일을 해줘야 되는데 먹는데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떨어지는 거는 소화하는 걸 좀 쉬어주고 뭘 해라? 대사를 잘하게끔 해라.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진다면서 내가 열량을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넘는 거는 내가 먹은 게 전부 다 뭐로 전환이 된다? 영양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에너지 이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독하는 기간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먹었던 탄수화물 특히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단백질은 균형이 맞추기 위해 우리 푸드 아미노산을 통해서 먹어주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사실은 탄수화물만 가지고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에너지 힘이 없으면 뭐부터 맞아요? 포도당 주사 맞잖아요. 왜? 에너지를 빨리 전환시켜야 되니까.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대사를 하려면 포도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장 지방 복부에다가 간에다가 근육에다가 쌓아놓은 이 내장 지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해독하는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다 뭐로 이용하냐면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용법이 바뀌니까 뭐가 감소되냐면요. 체중이 감소됩니다. 다이어트를 해주도 않았는데 왜 여러분 체중이 감소되고 그렇게 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숨겨놨던 저장해놨던 거를 뭐라 한다고요? 에너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가분해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오토파지 들어보셨죠? 네. 내 몸이 스스로 포식을 하는 거예요. 뭐를 포식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낡은 세포, 병든 세포 이런 것들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염증도 단백질이거든요. 혈전 덩어리도 단백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먹을 걸 안 주면 암세포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요. 이런 것들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을 하고 나면 아까 혹이 줄어들었다 얘기했죠. 그리고
자국에 있는 근종, 그다음 무릎 이런 것들이 암세포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서 스스로 먹고 뭐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분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해독을 하는데 예전처럼 그대로 생활한다. 그럼 오토파지 스위치는 꺼져요. 그런데 다시 내가 해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오토파지 스위치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면역력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폐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혈액 정화를 시킨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올리고요. 면역 시스템을 올리면은 내 몸이 스스로 자가치 내 몸에 있는 의사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독을 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 회사가 효소를 가지고 20년 동안 사람들이 그 해독을 하면서 임상실험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처음 사례단 2번 하셨지만 그 외에 전국에 있는 이 우리 GSL 본부에서 많은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정말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분들이 하게 됐고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내 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다 보면 사람들 만나러 많이 가시죠. 자,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어디에 제일 신경 많이 써요? 몸매. 그래서 보통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동창회 가서 남자분들 보고 실망하는 게 벗겨지고 나오고. 대부분 그렇대요. 근데 남자분들이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와이프 보고 막 한숨을 쉰대요. 왜 그럴까요? 막 그 동창들이 성형수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다 변해있거든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그냥 그대로야. 근데 사실은 성형을 하게끔 돈을 안 줬으니까 못했지.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모임에 가면요. 명품백을 신경 쓴대요. 그런데 이제부터 바꾸세요. 명품백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이 바뀌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만원짜리 가방을 들어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참 풍성하고 윤기가 나고 피부 색깔이 좋고 몸이 정말 건강하게 탄탄하게 돼 있으면요. 많이 부러워한대요. 명품 가방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뭐를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몸 안에 투자를 하셔서 내 몸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여기 성형에 들어가는 돈보다요 훨씬 작게 들면서 건강하고 아까 얘기했죠 9988234 뭐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 산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